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쇠하는 노쇠의 비밀. 마침내 의학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들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의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 도미노다. 이게 무너지면 다 연속적으로 나빠지고 결국은 장애와 요양시설 입소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근육은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돼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심장이나 내장에도 근육이 있지만 근육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골격근인데요. 팔다리는 물론이고 배와 얼굴 등에 600여 개의 골격근이 존재하는데 그 무게는 체중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근육량은 보통 30대 후반부터 줄기 시작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 75세가 되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다시 수많은 근육 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실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면서 근력이나 근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질환으로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호르몬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량 부족을 비롯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역시 중요한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30대 중반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근육의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40세부터 1년에 한 0.5%씩 떨어지는데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분명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육 감소증 하면 노인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은 근육 감소증이 훨씬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 심부전, 간부전 이런 걸 포함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육 감소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혈액 속 과잉의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돼 대부분 근육에 저장됐다가 활동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해 근육 내 글리코겐 비축이 줄어들면 에너지원 부족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 하면은 단순히 운동 기관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 최근까지도 그랬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됨으로써 우리 몸의 장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 기능, 뇌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재생,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거죠. 또 심장 기능, 심장 수축력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심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뼈에도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또 면역 기능도 좋게 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두루두루 신체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근육은 체형을 보기 좋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근육의 재발견과 함께 근감소증이 노년 건강의 열쇠라는 비밀도 풀리기 시작했죠. 응급 입원한 환자를 만나러 가는 길. 고령의 낙상 환자이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열은 없으시네, 그죠? 네. 근육이 빠졌어요. 네. 제가 한번 데려가 만져볼게요. 예, 예. 네. 치료에 앞서 근감소증 여부를 확인하는데 근육량 감소는 물론이고 근력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 정도. 네. 28 정도 돼야 되는데 조금 약하긴 하세요. 근감소증으로 인해 다른 곳도 아닌 방 안에서 낙상했다는 80살 권관웅 할아버지. 예, 그때가 자는데 그냥 무지하게 추워요. 추워가지고 농 있는
이불을 꺼내려고 농익은 이불이 상당히 높아요. 그 꼭대기 거를 갖다가 내리는데 큰 놈이 한치 떨어져 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 이불 내리다가 이런 별을 당하죠. 그게 모든 게 다 힘이 없어서 그렇죠. 허리를 다쳐 쓰러진 뒤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많이 놀랬죠.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병인이 오셔서 이렇게 발견한 거지. 이제 전에도 이제 경찰 공무원이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이 팔 두 개가 일반 사람 이상이에요. 1.5배 정도 힘이 좋으신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많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근육이. 바라는 건 어떤 거세요? 바라시는 거? 바라는 것은 건강해서 좀 집시가 아파요. 아, 집시가 아프다. 저기 장모님이 증증치매예요. 그러니까 증증치매 돌보시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나서 좀 시끄러울 살펴줘. 그래서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병상에 누워서도 그저 치매에 걸린 아내 걱정뿐인 할아버지. 낙상 이후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져 집안에서의 낙상만으로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겁니다. 노인들의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죠. 우리 몸의 근육은 70%가 하체에 집중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하죠. 특히 허벅지에 있는 네 갈래의 근육을 뜻하는 대퇴사두근은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져 낙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낙상을 경험하면 다시 낙상할까 두려워 신체 활동을 줄일 수 있고 누워 지내면 점차 근육이 감소하고 신체가 쇠약해져 또다시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되게 골격근이라는 것은 근육은 뼈에 붙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태생학적으로도 우리가 태아 때도 같은 기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서로 아주 밀접한 기능이나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감소증이 있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더 훨씬 많이 발생하고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절 위험이 10년 내에 2배, 3배 증가하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동시에 다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경우는 기하산술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 골절로 입원한 지 2주째. 다행히 극심한 통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회복이 되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운동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운동은 물론 하시되 누워 계시지 마시고 쉴 때도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근육이 한 3% 정도 줄어든다. 네. 그러면 그 양은 나이를 한 3년 먹었을 때 줄어드는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은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네.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할아버지. 근감소증으로 낙상한 뒤 침대 생활을 하는 사이 근육이 더 줄어버린 다리. 다시 앉으시고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은 하체 근육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있는 힘껏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할아버지.
한시라도 빨리 아내에게 향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닿은 걸까요? 마침내 한 발 한 발 다시 걷기 위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83 이종남 할머니는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이 배가 좀 나왔어요, 이게. 그래도 그때는 배 나온 걸 모르고 살았어. 배가 이게 무척 나온 배예요, 그때. 얼굴도 동그랗게 생기고. 젊은 시절의 나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글쎄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을까 그랬죠. 예. 지금 같으면은 배가 안 나와서 걱정이지. 예. 67kg에 달할 정도로 체격이 좋았던 할머니. 지금은 45kg이 채 되질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기력도 쇠했습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한 2년을 입맛이 없더라고. 입맛이 없더니 조금 줄어들어가는 게 다 말랐죠. 없어요. 작년에 이제 언니 돌아가는 거 보고 1년을 알았다니까. 힘들었죠. 친정 엄마 같던 언니마저 세상을 떠난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럼 60대 되시고 70대 되실 때는 괜찮으셨어요? 아유, 그땐 뛰어댕겼죠. 80 넘으니까 그렇게 되대. 80 하나 달라고 둘 달라고. 예. 살이 쭉쭉 빠지면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더라고. 80대로 접어들면서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누워 지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단지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들의 부담이 걱정인 84 이동희의 할머니.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워낙 못 먹으니까 잘 먹을 때는 잘 모르겠고 못 먹고 그럴 때는 좀 그런 게 더 심해요. 나도 팔남매 막내인데 다 돌아가고 차례는 내 차례인데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워 있을까 봐. 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자손들이 와서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지 다른 건 없어요. 어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어느 날 갑자기 누워 지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 두 할머니. 과연 기력이 쇠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분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서 오세요. 고령 환자들의 근감소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원 교수의 진료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그 근육이 적은 게 문제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피로를 빨리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셈이죠. 예. 밥만 잘 먹으면은 그런 것도 들었는데 밥이 수월하면은 좀 그런 걸 좀 느껴요. 작년보다 체중이 빠지셨어요, 몸무게가? 작년보다? 작년 같아요. 아, 근데 좀 적은 편이다 이 말씀이죠. 45kg도 안 나가요. 근육이 좀 모자라는 게 걱정돼서. 체중 감소와 피로감은 근감소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빠져서 그런 걸 더 느끼시는군요. 이제 제일 넓은 부위를 이제 재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보니까 요만 공간이 남잖아요, 지금 그죠? 종아리가 좀 작다. 자기 키에 비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종아리가 야윌 대로 야윈 상황. 두 분 모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쪽 팔다리의 근육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근력을 알 수 있는 악력 검사에 이어 근기능을 보는 보행 속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드러난 이동희의 할머니. 이종남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은 중증 근감소증에 해당됐습니다. 4.7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원 교수. 노쇠와 관련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쇠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병적인 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신체적인 노쇠가 있는 사람들은 2년 뒤에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올 확률이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와상 상태가 되는 거고, 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요양시설로 가게 되는, 입소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노쇠는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노쇠해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결국 장애 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쇠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져서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죠. 노쇠가 생기는 원인은 노화 자체뿐만 아니라 나쁜 영양 상태, 신체 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사회적 교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인에는 근감소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노쇠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노쇠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나이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밥 잘 안 드시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근육감소증이 오게 되거든요. 근육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활동이 또 줄어들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맛이 더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원장원 교수는 노쇠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했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계단 10개를 오르는데 힘이 드나요?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번도 안 했나요? 1년 동안 체중이 4.5kg 이상 감소했나요? 운동장 한 바퀴 정도를 걷기가 힘든가요? 5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노쇠 전 단계이고 3개 이상이면 노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살이 5kg 넘게 빠지셨어요? 5kg 넘게 빠졌어요. 5kg 넘게 예. 빠지셨어요. 두 분도 그러면 노쇠 최근에 평가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일정에 비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는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거나 예, 너무 힘들고 오늘도 쓰러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왔어요. 그러셨구나. 중증 근감소증에 더해 노쇠까지 진단받은 이동희의 할머니. 우려했던 대로 이종남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쇠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노쇠라는 것은 장애의 전 단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장애가 생기고 요양시설로 가는 원인을 보면은 뇌졸중도 있고 뭐 치매도 있지만은 특히 80세가 넘어갔을 때는 그런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병적인 노화 현상인 노쇠는 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한 노인은 노쇠의 전 단계를 거쳐 노쇠해지고 장애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쇠를 치료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요법을 통해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특화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노쇠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감소증은 사실은 근력을 좋게 해주면 좋아지겠지만 중증 근육감소증, 특히 보행 속도가 떨어져 있는 중증의 경우는 보행이 좋으려면 꼭 근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이 밸런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균형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 중증 근육감소증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처음부터 갑자기 많이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서서히 늘려가서 하루에 20분 정도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좋겠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심장이 약하고 폐 기능이 약해서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좋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근력 운동했을 때 근력 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근력 운동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걷는 거죠. 걷는 걸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가급적 매일 걸어주시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쇠의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분들, 근감소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운동요법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밴드를 밑발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눈높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은 평소 잘 쓰지 않는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뒤로 깊숙이 앉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팔을 앞으로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면서 무릎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실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전방에 한 지점을 찍고 거기서 시선을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까치발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허리가 아픈 노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윗몸 일으키기.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한쪽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의 부담은 줄이고 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걸을 때 중요한 엉덩이 근육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식사요법.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적인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노인에서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하루에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육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늘리려면. 최소한 1.2g, 50kg 정도 된다고 치면 하루에 60g을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이제 하루 3끼가 있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많이 근육을 만들 수 있고 근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선 100g에는 단백질 7g이 포함되어 있고 육류에는 20에서 25g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등을 번갈아가며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그냥 그 육류를 먹을 거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어느 게 좋으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뭐가 있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좋게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또 뭐가 장점이 있냐면 보행 능력이 좋아진다는 근기능을 좋게 해주는 쪽이고 그래서 약간 효과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육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는 결국 근육 약화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재료가 될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관여하는 엠토르 효소를 자극,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자연 생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가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증 근감소증으로 노쇠 상태에 이른 두 분과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양 교육을 받고 이어서 운동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하나만 더. 80대에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하시죠. 힘드니까 운동이죠. 맞아요. 근육이 빠져 있어서 문제이신 상태니까
근육을 만들려면 계속 근육을 괴롭혀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2주간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근육 상태는 썩 좋지 못합니다. 근초음파 결과 두 분 모두 근육의 두께가 얇고 지방과 섬유 조직이 많았는데요. 건강한 60대 여성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일주일 뒤 84 이동희의 할머니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한창 근력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운동이라면 주로 걷기만 했다는 할머니는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의 재미가 제법 쏠쏠하답니다. 내가 이런 걸 알아서 배워서 하니까 좋구나. 엉덩이는 덜 아프고요. 이제 밥 잘 먹으면은 기운도 좀 나고 그래요.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데도 노력 중인 할머니. 다행인 건 운동 덕분인지 식욕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원이 고대 왕실 높은 집도 싫고 잘 먹는 게 최고다. 화이팅이야. 같은 시각 이종남 할머님의 집. 배가 나왔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질 만큼 근육이 빠져버린 할머니는 평소 잘 안 드시던 음식들도 신경 써서 일부러 챙겨 드십니다. 제가 계란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계란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매일 하나씩 먹고, 또 그 단백질 음료수 그거를 꼭 아침이면 하나씩 먹고 그래요. 식품으로 직접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단백질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던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 익숙해져가는 7일차.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계단 오르기 운동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허리 좀 안 구부러지고 좀 걷는 것 좀 씩씩하게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 마침내 2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병원으로 모인 두 분의 표정이 밝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이 발도 저기 하고 이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막 이런 거 하고 밥 먹는 건 약이다 하고 먹었어요.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노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두 분의 근초음파 결과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동희의 할머니의 결과입니다. 근육 사이에 하얀색 지방과 섬유 조직이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이종남 할머니도 근육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자발적으로 계단 운동까지 병행했던 이종남 할머니는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든 변화까지 관찰됐습니다. 사실은 운동 효과를 보려면 3개월은 해야 됩니다. 근데 2주 만에도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근육의 질, 분명한 것은 근육의 질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육 감소증과 노쇠에 좋은 신호거든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거고, 노화는 뭐 우리가 거슬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노쇠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또 원인 때문에 생기는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